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지역농협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역농협 채용은 건강보험공단만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문항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는 문항들이 많아서 겹치는 문항들이 좀 있어서 미리 자기소개서 강의 보시고 소재 배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을 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항은 비교적 좀 평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쉽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의도에 맞게 복사 붙여넣기 하고 필기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도 간단히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지역농협 글자 수가 조금 독특합니다. 공백 제외 500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에 대부분 다 공백 포함 바이트와 글자 수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공백 제외 500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글자 수가 너무 많아졌는데 어떡하죠? 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입사 후 하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퉁치던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만 적으면 되겠더라고요. 문항들이 대체적으로 그래 그 경험이 있고 너는 어떤 변화를 겪었니? 그래 너는 그 경험이 있고 어떻게 접목을 할 거니? 이런 식의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기존에 쓰시던 그 소재들에 그냥 어떻게 변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만 추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N단계와 전략형이 있어요. 이제 자기소개서 만능 자소서 10월 완성 플랜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위에 이 두 개의 차이 같이 설명해서 드릴 테니까 N단계나 전략형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N단계형으로 많이 예시 들어드렸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개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활동을 통해 성취한 것은 무엇이며 이 귀하의 역량이 농협에서의 직무 수행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기술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자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직무를 위해 노력한 것은 이라고 저희가 연습한 미리 작성해둔 문항들이 다 있을 텐데 그 문항을 그대로 갖다 써주시면 돼요. 다만 우리가 4번에서도 너는 농협에 들어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니? 라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질문의 소재와 겹치지 않게 배분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농업이나 혹은 지역에서 경험을 하신 게 있다면은 금융 전문성이나 금융 지식에 대한 내용을 1번에 작성을 해주세요. 왜냐면 대부분 지역농협 준비하셨던 분들은 은행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직무를 위해 준비한 거에 내가 금융 전문성을 쌓았다라는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농업 지역 관련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이거를 4번에 풀어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전문성이나 금융 지식 관한 얘기를 여기에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사실 4번 문항 보고 굉장히 난감했어요. 농업 지역 관련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금융 전문성, 금융 지식을 어디 작성해야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농업 지역 관련 경험이 없다면은 그래도 우리 농협 들어오기 위해 준비한 게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하니까 금융 전문성은 4번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4번에 쓸 게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냥 금융 전문성, 금융 직무 이런 거 4번에 작성해 주시고 아니에요 전 쓸 게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금융 전문성, 금융 지식을 그냥 이 문항에 풀어주시면 돼요. 우리 직무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뭐냐, 어떤 준비를 해왔냐 라는 그 500자 질문 있잖아요. 이거를 태블릿에 맞춰서 녹여주시면 1번에 녹여주시면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새로 쓰실 경우에는 여러분이 하셨던 일 쭉 나열해주세요. A, B, C, D, E, F, G 이렇게 쭉 나열해주신 다음에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묶어가지고 이거는 전문성, 이거는 디지털 이런 식으로 묶어서 내가 몇 가지 역량을 쌓아왔다라고 작성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 성취라는 단어를 보고 선생님 저는 그러면은 한 경험에서 이 경험 중에서 내가 우수 인턴이 됐다 이런 것만 작성을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문항을 그렇게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력서에 못 쓴 내용을 좀 자랑하는 문항으로 소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 대로 내가 했던 학업 사회활동, 사회경험 중에서 내가 성취한 것이 있어요. 내가 뭔가 우수 인턴을 했어요. 이런 게 있으면 그거를 물론 작성을 해주셔도 좋지만 저는 이 문항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내가 직무를 위해 해왔던 그 수많은 노력들 중에서 너는 뭘 배웠냐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소개서 자체는 나를 많이 좀 자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력서에 못 썼던 내용 진홍은 특히 이력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력서에 못 썼던 내용들을 여기에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내가
경험을 통해 성취한 것은 내가 직무가 되기 위해 배워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 입사 후에 어떻게 활용될지를 각 역량마다 매칭해서 이거는 이렇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차별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서 예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4번에서는 농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냐를 풀어내는 거면 1번에서는 직무를 위해 한 노력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취에 목매지 마시고 내가 이러한 역량을 성취해왔다.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배우는 성취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어떤 농협인이 되기 위해 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혹은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 몇 가지의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혹은 몇 가지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몇 가지의 역량을 성취했습니다. 라고 풀어주시고 첫째, A 역량을 취득했습니다. 이거를 통해 나이가 못 썼던 경험 나열 자랑 한번 해주죠. 이런 것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성취했습니다. 해서 두세 개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사 후 이러한 역량을 기반으로 어떻게 기여하겠습니다. 얘를 활용해 어떻게 기여하면서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이번에 글자 수가 공백 제외 500자이기 때문에 입사 후라고 퉁쳤던 부분들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항이 바로 그 문항의 대표적인 문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냥 대부분 500자로 쓰라고 할 땐 요까지 작성을 한 다음에 입사 후에 어떻게 성장하겠다 하고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글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입사 후에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뭐 매뉴얼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서 기여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실제로 입사 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풀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한번 볼게요. 자, 15일 자소서 완성 플랜 하시는 분들은 13일차 내용에서 직무수행 접목 방안만 더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제가 예시도 13일차 예시를 한번 활용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지식부터 현장 경험까지 고객 만족과 농가진들을 돕는 농협인이 되고자 다수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역량들을 내가 좀 성취를 해왔습니다. 라고 두 가지씩 작성을 하고요. 첫째, 어르신 고객 응대를 위한 고객 응대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수사원이 됐어요. 내가 여기서 성취한 거 잠깐 자랑해주죠. 우수사원이 되며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데이터 처리 역량을 배웠습니다. 이걸 통해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쌓으며 디지털 역량을 습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취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첫째에서 내가 고객응대 역량에서 인턴이 됐다라는 성취를 적었죠. 여기에서 둘째, 내가 이런 거 하면서 뭐 1위를 성취했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으면 좀 녹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금융기관이랑 현장 근무 경험을 쌓으며 이해를 쌓아왔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쌓아온 역량과 성취를 여기에 풀어주시면 돼요. 아마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기존에 작성하셨던 걸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할지를 좀 풀어줘야겠죠. 이를 기반으로 먼저 고객을 위한 매뉴얼을 구축하겠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입사 후에 실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응대 역량으로 고객의 뭐 이런 거를 확보하고 디지털 역량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탬이 되겠대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이죠. 또한 다수의 현장 근무 경험을 활용해 파악하여서 지원책을 찾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입사 후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공백자의 500자가 생각보다 꽤 긴 편입니다. 공백 포함하면 한 600자, 650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입사 후 부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풀어서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항 볼게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이런 문항 공격 준비하셨던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를 경험의 기술 근거에서 작성을 해달래요. 이거는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은 실패했지만 이겨냈던 경험은에서 내가 이 질문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니까 이러이러해서 예상하지 못했어 라는 그 상황만 넣어주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글자 수도 마침 공백 제외 500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존에 작성을 해뒀던 거에 이러이러해서 예상하지 못했어 라는 것만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문항을 낸 의도는 뭐냐면 창구에서 농가 현장에서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너는 어떻게 임기응변하는 사람이니? 혹은 위기에서 너는 어떻게 이겨내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질문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냈었는지 이 1번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목표가 있는 직무와 비슷한 일을 했던 활동 등을 먼저 찾아봐 주시고 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생했던 어려움, 이걸 내가 발생하기 예상하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은 여태까지 내가 이런 일이 없어서 봤을 때 이런 일이 없었고, 혹은 코로나와 같은 위급한 상황이 터졌고, 생각하지 못한 고객의 불만이 터졌고,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3번이 제일 중요하죠. 벤치마킹도 하고 상황을 수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내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어떻게 조직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혹은 고객의 만족을 이뤄낼 수 있었어요. 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활동들의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조직의 성장과 고객의 만족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 질문의 의도는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니 이를 묻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했던 활동의 결과물도 조직의 성장이나 고객의 만족이어야 한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0월 완성하시는 분들은 데이 10 내용 갖고 오시면 되고요. 거기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이거였다만 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과제가 많아져서 이런 것들은 너무 작고, 그리고 진홍에 쓸 만큼 그렇게 큰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양해 주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이 왜 예상하지 못했었는지 그 이유 꼭 포함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중점에 두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어떠한 목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원래 진행되던 방식과 다르게 어떠한 이유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며 어떠한 어려움이, 아쉬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위해 첫째 어떻게 했습니다. 둘째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극복 과정을 순차적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농협인 역시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15일 완성 플랜 11차 예시 갖고 와서 제가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기피를 더해 극복한 실패. 소상공인 프로젝트 당시 소상공인의 소극적 참여라는 예기치 못했던 위기를 극복하고 성과와 평가를 이뤄낸 경험이 있대요. 당시 이런 거를 해야 했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해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표를 언급을 해주죠. 이에 이렇게 내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이때 결제에 대한 불편이 갑자기 커진 소상공인들이 불만이 커져서 이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불만만 표시하는 상황이었대요. 여러분 여기 조금 잘못됐죠? 왜 예기치 못했는지를 조금 더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너 이것도 못 읽었어? 고객이 제 소상공인이 평소에 불만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 읽지도 못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보이콧을 했다든지 혹은 불만이 커져서 이 기관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갖고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예기치 못했던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어떻게 했다, 둘째 어떻게 했다, 셋째 어떻게 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극복하기 위해 이 정도로 노력했어 라는 거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처럼 땡땡인이 되어서도 농협인이 되어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 모색하면서 성과를 이뤄내겠다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작성하던 거에 예기치 못했던 이유, 예기치 못했던 상황만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풀어가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만 일단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항 볼게요. 귀하가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서 새롭게 도전했던 행동 사례를 제시하고 행동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작성을 해달래요. 이 문항은 도전적 자세를 드러내거나 윤리적 자세를 드러내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너는 얼마나 상황 속에서 조직 속에서 주도적인 사람이니?를 묻는 문항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관행이라는 표현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관행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해오는 대로 해온 것 그리고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원칙이나 윤리에 대한 내용을 녹이기가 사실 가장 좋아요. 지역 농축협도 아무래도 은행이고
또 국민과 농민을 위해 대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윤리를 지키고 윤리를 지키는 자세 자체가 굉장히 요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칙이나 윤리를 녹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론은 내가 이 조직에서 원칙과 윤리를 지키며 얼마나 주도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끌어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간단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직에서 목표가 주어졌던 일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나는 도전적 소재로 써야겠다. 나는 기존에는 그렇게 도전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도전했었다라는 얘기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도전적 목표를 통해 나아갔던 경험 중에 목표를 향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굳어진 습관대로 일을 했어. 근데 나는 그 습관을 깨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자세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했어. 라는 얘기를 풀어주셔도 돼요. 즉 여기에 도전뿐만 아니라 창의적 소재를 갖고 와서 풀어주셔도 되죠. 기존에 계속 해왔던 관행을 깨고 나는 창의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다 라는 걸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혹은 우리 이제 건보다 혹은 공단을 작성하셨던 분들은 이 문항을 작성을 해보셨을 텐데 비윤리적으로 해왔던 그 관습, 관행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굳어졌기 때문에 내가 탈피하고 업무 효율을 위해 고객 만족을 위해 윤리를 지키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다라는 내용도 작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 9의 도전적 내용 혹은 데이 11-1의 윤리 내용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뭐 작성을 못했는데 데이 8 창의적 내용 갖고 와서 작성해 주셔도 돼요. 그냥 내가 기존적으로 어떤 관행이 있었고 이걸 벗어났다라는 내용만 덧붙여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것을 탈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의 노력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원칙 요소에 대한 내용을 창의든 도전이든 여러분이 작성하실 때 녹일 수 있다면 녹여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났다는 게 도전과 창의적인 소재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지만 웬만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고객과 농가를 상대하는 곳이 지역 농협이기 때문에 내가 윤리적 자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같이 언급을 해주면 좋아서 혹시 녹일 수 있으면 녹여주시는 게 좋고요. 모든 건 조직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템플릿 볼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관행을 어떠한 자세로 탈피하고 어떠한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조직에서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목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를 위해 관행, 관습, 기존 방식에 따라 어떻게 했으나 이렇게 하기에는 아쉬운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이 관행은 어떤 아쉬움이 있어서 극복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쓰지 않았던 이 관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가장 먼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노력했습니다를 두세 개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 입사 후에도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시는 도전 소재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작성하셨던 거대로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기업 근무 당시 재고 보유에 대한 동료를 설득해 관행을 타파하면서 실적을 높였대요. 당시 각 상권에서 보유하려고 해 순환이 더뎌지면서 일부 상권은 재고 부족으로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대요. 이를 해결하고자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으나 판매량대로 재고 할당이라는 기존 관행으로 인해 우수 실적들의 상권에 반발이 커졌습니다. 내가 관행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관행대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생겼더라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참고로 이거는 조금 공기업용 소재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은 흐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반발을 이해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막 설득도 하고 제도를 마련한 결과 100% 달성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걸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입사 후에도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마무리해줬는데요. 결국 이 문항은 여러분이 기존에 내가 조직을 위해 노력했다라고 쓰셨던 모든 소재를 갖고 오셔도 돼요. 다만 여기에 관행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만 녹여주시면 되니까 이 문항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관행이 있을까?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소재는 뭐지? 이것만 작성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머지 4번, 5번 문항은 2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강에서 뵐게요.